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판사입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보세사 3과목, 4과목 같이 공부하게 되셨는데요. 일단 뭐 이제 재미없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그래서 관세사가 뭐냐면 저기 수출입 신고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외국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 신고를 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가야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수출 신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야만 그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수입 신고와 수출 신고를 하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이 내륙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섬에 있어요. 섬에. 그래서 여기 그 영종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영종도. 그리고 이제 영종도 밑에 뭐 무의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무의도 놀러 가셨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볼 게 많아요. 또 그리고 이제 영종도도 사실 관광도시여가지고 여기 그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그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래서 영종도로 가려면은 다리 두 개를 지나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이제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리를 지나면서 그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그 바다가 엄청나게 장관이죠. 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더라도 뭐 이제 공항철도 요거 타고 오시면은 지하철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영종도 이제 인천공항 이쪽이 서울 수도권이랑 굉장히 그 접근성도 좋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이제 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종도 여기가 신도시여가지고 그 이제 길이 왕복 8차선으로 쫙 뚫려 있고요. 교통정체도 없습니다. 거기는. 네. 그리고 인구 밀도도 좀 적어가지고 사람에 치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술집도 많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놀러 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자취를 하면서 우리 그 영종도 동네가 너무너무 저는 만족해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좋은 동네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세사 취득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영종도 와서 이제 근무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이제 제가 그 여기서 자취를 하는데요. 전세 4천에 방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방 구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세사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면 이런 이제 공항 혹은 항구, 인천항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부산항 이런 이제 항구들 이런 이제 입항지라고 합니다. 네, 입항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이제 높죠. 그런데 보세 창구가 장치가 돼 있고, 네. 그래서 보세가 어떤 뜻일까요? 우리 그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요즘도 있는데 그 이제 옷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파는 거 그걸 보세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보류됐다는 뜻이에요. 세금이 보류됐다. 네. 근데 사자를 붙였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을 보류하는 것에 관한 전문 직업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맞지가 않죠. 보세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시더라도 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제 보세 창고나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는 수출입 물류에 관한 직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세에서 이 보세가 뭐냐면 세금에 직접 관련된 그런 일이 아니라 보세가 뭐냐면 자, 이런 이제 이 공항이라든지 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이 뭐냐면 외국에서 물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물품이 바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행정 편의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들은 일부씩 계속 들어와서 나중에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한 방에 관세를 내야 되는 이런 물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이런 이제 장소에 장치를 해놓고요. 나중에 수입 신고를 한 방에 해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관세를 내고 국내 관세선 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그래서 보세 구역에 있어서 이 보세 구역을 어떠한 이제 수출입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할하는 사람을 보세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세사. 그래서 제가 그 관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그 보세사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게 되면, 창고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일단 뭐 그 창고가 굉장히 그 삼엄한 경비 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네, 그 이제 어떠한 이제 자격을 증명하는 그 이제 증이죠.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다 이제 검사하고, 예,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주치는 것들이 보세사, 예,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세사님들한테 많은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보세사님들 그 일하는 거 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상당히 그 개인주의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개인주의가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세사도 한 명 내지 두 명씩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집단적으로, 일반적인 대기업 예를 들자면 뭐 부장, 과장, 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프로젝트 들어간다 하게 되면 모든 팀원들이 다 일심동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사 업무가 자체는 그렇게 팀워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뭘 요구하냐면 굉장히 그 이제 책임감이 좀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서 그 이제 수출입 물류에 관한 그런 이제 업무들을 맡아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이 이제 요구가 되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말이죠. 자기 성향을 아실 거예요. 자기 성향이 그런 이제 대기업 가가지고 많은 그 팀워크 이런 데 이제 적합한 성향이냐, 혹은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을 가지고 해야만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성향에 맞는 사람이냐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자라면 이 보세사라는 직업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예요. 공항물류단지.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 그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 터미널. 여기 터미널에서 물동량이 거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그 관광객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배우지라고 있습니다. 배우실 거지만 저와 같이 이론을 공부하면서 배우실 거지만 그 터미널 뒤에 배우지가 있어요. 배우지. 그 배우지입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네,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항공사 창구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수출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수출하는 화물들을 여기에다가 일단 장치를 해놓고 여기서 뭐 수출 신고를 하든지 해서 수리가 되면 여기서 이 창고에서 물품을 빼서 나가는 건데요. 지금 여기 그 트럭이 보이시죠? 트럭. 네. 트럭이 일반적인 트럭 같은 경우에는 뒷공무니를 열고 거기다가 물건을 집어넣는데요.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게차가 물건을 들어가지고 바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윙바디 트럭이에요. 윙바디. 그래서 트럭의 그 옆쪽에 그 날개처럼 돼 있어요. 이 날개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이제 내려오면서 닫힌다. 이래서 윙바디 트럭입니다.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HL 창고인데요. DHL 창고. 딱 보면 창고처럼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제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죠.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DHL은 그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DHL에도 당연히 보세사가 있고요. 네, DHL 보세사님도 저랑 같이 많이 그 얼굴 마주치고 인사하고. 네, 그래서 자, 보세사 시험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랑 같이는 요 이제 3과목, 4과목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1과목, 2과목은 수출 통관 절차 보세구역 관리예요. 그리고 이제 5과목은 수출 안전 관리인데 이런 과목들은 이제 저 외에 다른 이제 관사분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보세 화물 관리, 그다음에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 이렇게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무역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내용들이고 그 특성이 법 과목이란 것이 상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법을 공부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법의 특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책을 읽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한마디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 문장 하나를 이렇게 보면 법 문장 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법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게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 그런데
우리 시험이 평균 100점 만점 중에 60점 넣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 중에 절반이 50점이에요. 거기서 약간만 더 잘하면은 합격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그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사실 법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요. 문제에 잘 나오는 중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어차피 책에 그 밑줄은 쳐져 있겠지만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기억에 선명하게 남게끔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네, 요런 이제 포인트들.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이제 제도에서 어떤 절차는 30일 내에 완료해야 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바로 30일. 네. 문제에서는 30일을 뭐 15일로 고쳐놓는다든가 약간 이렇게 유치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강의하면서 충분히 이제 집어드리겠고요. 법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차피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 풀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법입니다. 관세법. 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시는 것은 관세법이에요. 관세법. 그래서 관세법은 무역에 관한 3대 법규,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중에 가장 1순위, 공부 이제 그 수험 목적상 가장 1순위로 지목되는 법이죠. 그래서 무역 관련해서 뭐 어떤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든지 뭐 국제무역사를 공부를 하시든지 뭐 원산지관리사를 공부를 하시든지 관세법을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세법을 이제 기초로 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보세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관세법 사나 고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뭐냐면, 자, 법은 어디서 만들죠?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 국회에서 그 이제 대머리 까진 그 까까머리들이 쌈박질하면서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이거 가지고 행정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게 법이고 그 밑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실무에서의 그 행동 방식들은 전부 다 이제 고시나 규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나 규칙들은 우리 그 기관장이 만드는 거예요. 기관장. 그래서 일선에 있는 그 이제 행정 일선에 있는 그 기관의 장들이 이런 고시나 규칙들을 제정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로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고시나 규칙들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얼른 고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법은 그게 안 되죠. 법은 한번 제정을 해놓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시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고시나 규칙.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배우시는 것들은 관세법을 기초로 하지만은 고시나 규칙들 이런 쪽에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고시나 규칙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책에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책의 텍스트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죠. 이 모든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그 소화하시기는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시면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2-3달 안에 빠르게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독학으로 하시더라도 합격을 하시겠지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3과목에 대한 OT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3과목은 보세 화물 관리입니다. 보세 화물 관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세구역 말씀드렸죠. 보세구역에 반입이 된 그 물품에 대한 관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과목에서는 제가 이제 가르치지는 않지만 2과목에서는
보호세구역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보호세구역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 보호세구역도 뭐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판매장도 있고 많습니다. 보호세 판매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익히 알고 계시는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게 보호세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런 걸 배우고 3과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구체적인 화물 관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신다. 그래서 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세 화물 관리 제도, 그 다음에 수출 환적 화물 관리, 그 다음에 보호세 운송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호세 화물 관리 제도는 그 이제 총칙처럼 이 이제 보호세 화물 관리의 가장 전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보호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뭐 보수 작업이라든가, 폐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이 바로 보호세 화물 관리 제도다. 그 다음에 수출입 환적 화물 관리는 말 그대로죠. 수출입되거나 혹은 환적되는 이런 화물들의 관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품이 외국으로 밀수출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품이 정상적인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경우에 환적 물품에 붙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출입되는 화물, 환적 화물들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것들이 챕터 2. 그 다음에 보세 운송. 보세 운송. 보세 구역을 배우셨으니까 그 구역을 운송이란 단어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금이 보류된 채로 운송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외국 물품은 그 배에서 내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장치가 돼 있고요. 수입 신고되고 관세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보세 운송을 통해서 좀 더 창고료가 저렴한 창고로 옮겨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보세 구역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류의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보세 운송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해서 3과목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제 충분히 그 이제 60점 넘어가가지고 합격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배양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식의 5단계. 무의식적 무지. 내가 모르는 것도 몰라. 그게 이제 무의식적 무지. 그 다음에 의식적 무지는 내가 이제 모르는 거는 아는 이런 단계죠. 여러분들이 책을 펴시고 그 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요. 의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게 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만 풀 수 있는 단계가 3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단계로 넘어오시면 무의식적 유능. 네, 내가 그냥 1초 만에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휙휙휙휙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무의식적 유능인데요. 우리가 보세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 정도는 이 정도로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받게 되면 쭉 읽어보고 한 5초 만에 답을 딱 찍어내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중간이나 상 정도 이제 문제 난이도는 요 정도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평균 점수 60점만 넣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이제 한 반타작 정도 하시고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한 30점 정도 이제 맞으시면 그러면 60점이 넘어가서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타인에게 전파할 수도 있는 단계. 이제 우리 강사들이 이제 타인에게 이제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요런 이제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할 필요는 없고, 의식적인 무의식 요 사이 정도.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요 정도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게 되면 요 정도 시간 내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겠다. 그래서 법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집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사한 제도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그 유사한 제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유사하고요. 근데 그 차이를 이제 문제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차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상당히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교재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페이지를 좀 표시를 해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시는 거 이런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이제 정말로 정말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을 하시면서 혼자 이제 자습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실제 시험에서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특징을 좀 이제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한 권으로 끝내기로 한 권으로 줄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다 보니까 고시나 규칙이다 보니까 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PPT로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 포인트만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사가 요리사라고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 왜 요리사냐? 학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리사가 아닌 농부입니다. 농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이제 밀이나 쌀이 이제 자라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들입니다. 지식들. 그 사람이 만든 지식들을 우리 강사들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먹기 좋게 요리를 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국수를 뭐 거기 육수도 넣고요. 파도 송송 썰어 넣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 요게 이제 강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무역 실무와 연동이 많이 됩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사도 무역에 관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무역에 관한 직업이기 때문에 요 무역 실무 제가 이제 실무에 쓰면서 겪는 많은 이제 무역 실무적 상식들이라든가 실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강의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암기식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암기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보세사 책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겨보세요. 내용들이 다 그건데 굉장히 그 외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암기식을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식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시험에 딱 맞는 그런 이제 한목적성이 있는 강의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까지 제공을 해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실력은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고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배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3과목 OT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론 강의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사항들 저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